안녕하세요. 자동차에 거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주 색다른 전기차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DS 오토모빌에서 출시한 DS3 크로스백 E-Tense 100% 순수 전기차 모델입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DS 오토모빌이라는 브랜드가 좀 낯설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DS 오토모빌은 어떤 브랜드이고 그 브랜드에서 출시한 E-Tense라는 순수 전기차는 어떤 모델인지 저와 함께 천천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푸조 시트로eng이라는 브랜드는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DS 오토모빌은 시트로eng의 럭셔리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자동차와 제네시스와 같은 관계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럭셔리 브랜드인 만큼 곳곳에 고급스럽고 아주 호화스러운 옵션들과 패키징들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시승 차량의 스펙부터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E-Tense 같은 경우에는 국내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소시크 트림과 그랜드 시크 트림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오늘 차량은 그랜드 시크 그 중에서 상위 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차량 금액은 5,250만 원인데 서울시 기준 보조금을 받게 되면 4,200만 원대의 구입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소시크 모델 같은 경우 보조금을 받게 되면 3,700만 원대의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금액적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DS3 크로스백 E-Tense의 전면부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량은 순수 전기차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라디에이터 그릴이 상당히 크게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E-Tense라는 순수 전기차 모델이 출시가 되기 전에 국내에서 DS3 크로스백 1.5 디젤 모델이 먼저 출시가 되었었는데 해당 차량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든 순수 전기차이기 때문에 라디에이터 그릴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DS3 크로스백 디젤 모델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큰 차이라고 한다면 보닛 끝부분에 마련되어 있는 E-Tense 엠블럼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엠블럼이 E-Tense, 즉 전기차를 표시하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DS 오토모빌의 로고는 이렇게 멋스럽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헤드라이트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헤드라이트는 놀랍게도 무려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소시크는 할로겐 헤드램프인데 그랜드 시크 트림 같은 경우에는 무려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어서 굉장히 넓은 야간 시야를 확보해 준다라는 것도 이 헤드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요. 주간 전조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곡선으로 디자인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번호판 하단부에는 반자율 주행 사용 시 필요한 레이더 센서도 장착되어 있는데요. 그랜드 시크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반자율 주행 기능도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부 디자인을 보게 되면 소형 컴팩트 SUV지만 딱 봤을 때 굉장히 듬직하고 카리스마 있다 그런 느낌을 안겨주게 되는데 측면으로 와보게 되면 완전한 반전의 매력이 있게 됩니다. 측면부는 굉장히 조금 짤뚱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부를 딱 보면 되게 큰 SUV의 느낌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측면부를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앙증맞고 귀여운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DS3 크로스백 E-Tense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머세데스 벤츠의 전기차인 EQA보다도 좀 더 작고요. 코나 EV보다도 조금 더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생각보다 되게 작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일단 그랜드 시크 같은 경우 18인치 휠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소시크 같은 경우에는 17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는데 그랜드 시크는 18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고 18인치 휠이라고 하더라도 승차감 부분에서 손해보는 부분은 전혀 없었고요. 승차감과 관련된 시승기는 제가 또 다른 영상을 마련해 놨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같은 경우 전류는 맥퍼슨 스트럿이 적용되어 있고 후륜은 토션빔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특한 부분은 서라운드 카메라가 적용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서라운드 카메라도 기본 사양으로 적용되어 있어요. 이 트림에서 사실 잘 넣어주지 않는 게 서라운드 카메라인데 이런 부분으로 보면 또 굉장히 독특하게 옵션 구성을 해놨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옵션들도 잠시 후에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도어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히든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러시 타입 오토 핸들처럼 이렇게 숨겨져 있고요. 이렇게 눌러서 팝업이 되는 방식이고 아니면 키를 가지고 가까이 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겨서 열어주시면 되고 아이오닉5와 EV6와 동일한 방식이긴 한데 조금 더 다른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손잡이가 마련되어 있다는 게 아이오닉5와 EV6와는 또 다른 특징입니다. 그리고 측면부에서 또 한 가지 독특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
이 도어가 여기까지 이렇게 침투해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의 크기를 상당히 침범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DS3 크로스백 E-Tense를 탈 때마다 느끼는 거는 실용성보다는 신미성에 확실히 좀 더 초점을 맞춘 차량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익스테리어에서도 그렇고 인테리어에서도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이 부분이 상당히 독특한 부분이고 시선을 끄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캐릭터 라인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캐릭터 라인이 일자로 쭉 되어 있다거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캐릭터 라인이 이렇게 살짝 포물선을 그리면서 뒤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나 E-Tense의 측면을 봤을 때는 이 차가 주는 그런 유니크함을 훨씬 더 많이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구는 운전석 뒤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열어보면 완속 충전과 급속 충전구, 급속 충전은 이렇게 한 번 더 열어서 충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완속 충전과 급속 충전 모두 다 지원을 하게 되고요. 여기도 이렇게 DS 로고가 고급스럽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시트로행의 고급 브랜드답게 고급스러운 요소들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되고요. 후면부가 정말로 고급스럽게 잘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컴팩트한 SUV가 맞나 싶을 정도로 후면부 디자인은 너무나도 멋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전기차이기 때문에 따로 머플러는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요. 깔끔하게 E-Tense 로고와 DS 로고, 그리고 DS3라는 로고, 이렇게 세 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는 여기 마련되어 있고요. 트렁크를 여는 버튼도 여기 마련되어 있어서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데 전동 트렁크가 적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직접 열어주시면 되고요. 닫을 때도 직접 손으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렁크 공간은 조금 안으로 깊게 되어 있고 이렇게 폭이 넓진 않아요. 아무래도 차량 크기가 큰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트렁크가 엄청나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 하단에 배터리까지 배치가 되어 있는데 DS3 디젤 모델과 트렁크 용량은 동일하다라고 해요. 따로 전기차라고 해서 트렁크 용량을 손해보진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렁크 용량은 이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는 인테리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내 인테리어 컬러는 베이지로 아주 고급스럽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팩트한 소형 SUV지만 실내 인테리어가 너무나도 고급스럽게 되어 있다는 것이 또 E-Tense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은 무려 나파 가죽입니다. 요 세그먼트에서 나파 가죽을 넣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E-Tense는 무려 나파 가죽을 넣어줘서 이렇게 만져보면 촉감도 정말로 좋고, 그리고 퀼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차는 또 이런 감성을 안겨주는 것 같아요. 소재에 있어서 전혀 아낌없이 고급 소재를 마구마구 넣었다라는 게 E-Tense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는 직물입니다. 등받이는 직물이에요. 직물과 나파 가죽은 정말로 보기 드문 조합인데 이런 조합을 또 해놨다라는 게 약간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또 하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운전석 시트가 무려 수동입니다. 여기 있는 이 돌돌이를 통해서 등받이 각도를 조절하고, 여기 있는 레버를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해서 이 시트의 높낮이를 조절하고요. 여기 있는 발을 통해서 앞뒤 시트를 조절합니다. 보통 운전석 시트는 그래도 전동으로 해주거든요. 이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하단에 배터리 배치로 인해서 전동 시트를 탑재하면 이 높이가 더 높아져서 수동 시트를 넣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다른 전기차들도 운전석은 다 전동을 넣어주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그러한 말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전동 시트를 넣어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엑셀 같은 경우에는 오르간 타입은 아닙니다. 그리고 풀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넓진 않아서 약간 비좁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차량 크기를 감안해보면 그렇게 큰 불만으로 다가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DS3 크로스백 E-Tense의 실내를 탑승해서 인테리어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다이아몬드 패턴의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몇 개인지 세어보기 힘들 정도로 다이아몬드 패턴의 요소들이 많은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송풍구 디자인부터가 시선을 확 사로잡습니다. 송풍구 디자인도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아주 매력적인 디자인을 되어 있고, 여기도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 여기도 가죽이고 퀼팅이에요. 심지어 이런 작은 SUV에서 이런 고급스러운 소재를 만나볼 수 있다니. 사실 E클래스 5 시리즈에서도 여기까지는 가죽을 잘 안 쓰거든요. 상위 트림 정도 돼야 도어 트림에 가죽을 넣어주는데 무려 퀼팅 패턴의 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놀라운 부분이고, 여기 손잡이가 있어. 손잡이 위치가 조금 위에 있습니다. 가슴 정도 위치에 손잡이가 있어서 이것도 좀 독특한 부분이고, 손잡이는 막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소지품을 넣을 수 있게 되고, 요 밑에는 수납 공간 살짝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왼쪽 부분에서는 핸들 조향과 차선 유지 어시스트, 트렁크 여는 버튼과 사이드 미러 조작하는 버튼이 여기 있네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위치와 밝기 조절하는 버튼도 여기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코나라든지 우리가 미니에서 살펴볼 수 있는 팝업식 헤드업 디스플레이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이 앞유리창에 투영해주는 방식은 아니고 따로 디스플레이를 띄워서 여기에 표시해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방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 여기서도 다이아몬드 패턴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다이아몬드 패턴을 많이 썼고 계기판은 7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제 왼쪽에서는 차지 에코 파워 메뉴가 나와 있게 되고 현재 총 주행거리와 갈 수 있는 주행거리는 2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서는 트릭 컴퓨터와 다양한 상황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핸들 왼편에서는 방향 시등과 라이트와 관련된 레버 마련되어 있고요. 이 하단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반자율 주행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랜드 시크 트림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소 시크 트림은 반자율 주행이 빠져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반자율 주행 레버의 위치가 조금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핸들을 이렇게 정방향으로 놨을 때 운전하면서 사실상 반자율 주행 레버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는 리미트, 오프, 크루즈 컨트롤 이렇게 레버를 통해서 조작할 수가 있게 되고 제일 위에 있는 버튼은 앞차와 차간 거리를 조절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 지금 이 카메라로 담길지 모르겠는데 이 뒤쪽에도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통해서도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버튼의 배치가 조금 불편하게 되어 있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반자율 주행 버튼을 핸들에서 직접 보면서 조작할 수 있게끔 여기다 많이 적용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핸들에는 어떤 버튼이 있냐면 여기서 볼륨 조절하고 여기서는 메뉴 조작할 수 있게 되고요. 음성인식 조작하고 오른쪽에서는 전화를 받고 끊고 이전 곡, 다음 곡, 그리고 소스, 리스트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버튼류들은 상당히 심플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 정중앙의 혼 커버는 상당히 컴팩트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아주 깔끔하고 매력적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D컷으로 되어 있고 잡았을 때 이 그립감이라든지 가죽의 느낌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스포츠 핸들처럼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여기 또 다이아몬드 패턴이 있죠. 이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다이아몬드 패턴을 사랑하는구나, 이 디자이너의 다이아몬드 패턴의 사랑은 어디까지인가를 알아보고 싶을 정도로, 여기 보세요. 여기도 다 다이아몬드 패턴입니다. 인포테인먼트도 다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이 버튼은 블루투스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걸 누르면 이제 블루투스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중앙 디스플레이도 7인치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고, 근데 따로 이걸 눌렀을 때 뭐 햅틱 반응, 진동이 온다던가 따로 이런 물리적인 감이 있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열선 시트 마련되어 있고 통풍 시트는 적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온도 조절할 수 있게 돼요. 온도 조절 가능하게 되고, 내비게이션은 순정 내비게이션은 없습니다. 따로 순정 내비게이션 없고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직접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플 카플레이는 USB를 통해서 여기 선을 연결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휴대폰과 이렇게 케이블을 연결해 주시면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이 됩니다. 내비게이션을 한번 눌러볼게요. 내비게이션 누르면 이렇게 카플레이가 지원이 되게 되죠. 화면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상등은 정 가운데 있습니다. 비상등은 이렇게 버튼으로 되어 있어요. 비상등만 버튼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는 차량 기능 설정할 수 있게 되고요. 여기서는 전화, 조수석 열선 시트, 그리고 이 네모 버튼은 여기 미리 저장해 놓은 사진을 통해서 액자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조기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잘 디자인해 놨습니다. 그리고 내부 공기 순환 버튼, 표시 방법이 조금 다르죠. 앞유리 성해 제거, 뒷유리 성해 제거, 에어컨 끄는 버튼과 볼륨 조절 버튼은 다이얼이 아니라 버튼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전원을 끄고요. 그리고 하단에 엔진을 켜고 끄는 버튼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 만졌을 때 이 촉감도 상당히 독특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아주 잘 되고,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버튼 여기 있습니다. 이 센터 터널 디자인도 상당히 유니크합니다. 창문을 여는 버튼이 여기 있어요. 이건 운전석 창문이고 이건 뒷좌석 창문입니다. 그런데 4개 다 오토 윈도우로 되어 있어요. 오른쪽은 또 조수석 창문과 오른쪽 뒷좌석 창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는 버튼은 여기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는 절전, 표준, 스포츠 이렇게 3가지 드라이브 모드를 지원하게 됩니다. 기어 변속기 중앙에도 E-Tense를 상징하는 이 로고가 적용되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D 옆에 B라는 모드가 있습니다. B 모드는 회생제동 감도를 더욱더 강하게 세팅하는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로 핸들 뒤에 패드 시프트가 없기 때문에 이 버튼을 통해서 회생제동 감도를 조절할 수 있게 돼요. 파킹은 따로 버튼으로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컵홀더는 두 개가 마련되어 있고 따로 커버는 준비되어 있진 않고요. 12V 잭이 여기 있습니다. 독특하죠? 그리고 암레스트 열어보면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는데 암레스트 여기도 가죽입니다. 와, 이런 가죽들을 정말로 많이 썼어요. 여기도 가죽이고요. 여기 위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위쪽에서는 실내 조명 SOS 버튼, 아마 이거는 DS 서비스 센터와 연결되는 버튼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단 헤드라이너도 베이지 컬러로 마감되어 있고 따로 썬루프가 적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썬루프는 소시크와 그랜드시크 모두 다 적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뒷좌석으로 가서 DS3 E-Tense의 뒷좌석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엔 뒷좌석을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공간은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요. 딱 봤을 때도 그렇게 넉넉하진 않은데 한번 직접 타보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좌석을 제 포지션으로 맞췄고 그랬을 경우에 무릎이 살짝 닿긴 합니다. 그래서 178인 성인 남자가 앉았을 때 무릎이 살짝 닿고 밑에는 살짝 뚫려 있어요. 여기 앞코를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은 살짝 뚫려 있게 됩니다. 그리고 창문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창문을 내리게 되면 창문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가요. 창이 굉장히 좀 좁습니다. 그래서 뒷좌석 승객이 좀 답답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여기 있는 라인, 아까 외관에서 보셨다시피 이게 이렇게 올라와 있다 보니까 조금 창이 작고 답답하다라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을 것 같고, 또 여기는 손잡이가 굉장히 위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이 정말로 약간 독특하긴 합니다. 정말 국산 차랑 독일 차랑 지향하는 바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벨트 라인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다라는 게 디자인적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레스트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컵홀더가 없어서 컵홀더는 사이드에 있는 수납 공간을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뒷좌석도 이렇게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퀼팅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브랜드는 정말로 가죽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브랜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세그먼트에서 나파 가죽 만나기 진짜 쉽지 않은데 뒷좌석에서도 이렇게 아낌없이 써놨고, 그런데 또 여기는 직물이에요. 등받이와 엉덩이 부분은 또 직물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그런 배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뒷좌석 실내 등은 터치로 되어 있고 백색 등 LED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색다른 전기차인 DS 오토모빌에서 출시한 DS3 크로스백 E-Tense에 대한 리뷰를 전달드렸습니다. 저도 이 차를 처음 봤고 아마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이 차가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접해왔었던 국산차나 독일차나 미국차와 확실히 다른 감성이 있다는 걸 이 차를 타면서 느끼게 되었고, 주행 성능도 꽤나 탄탄하게 잘 받쳐주는 차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주행 성능, 시승기에 대한 리뷰도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